원서독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지문은 코난 도일의 지문에서 발췌했습니다. 매 시간 그렇지만 반드시 먼저 독해를 해보시고 수업 들어주세요. 먼저 독해해보세요. 독해해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었죠. 같이 하나하나 독해해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는데 한순간도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문법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분은 이상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now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는 was라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시제가 상충되죠. 잘못 쓰여진 글일까요? 아니죠. 제대로 쓰여진 글이고 심지어 너무나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now를 쓰게 되면 지금 그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시제가 쓰였다고 해도 지금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now 대신 then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then을 쓰게 되면 거리를 조금 둔 느낌입니다. now를 사용했을 때보다 같은 과거여도 이미 많이 지난 느낌을 나타낼 때 then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10년 전 기억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끼면 now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전의 기억이어도 멀리 느껴지면 then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에도 지금은 지나갑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세요. 다시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무척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는데 잠시도 한순간도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무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몸을 굽히고 빠르게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불빛이 나는 창문 쪽으로. 여기서 빛이 나는 창문은 오늘날처럼 전구가 빛나는지 아니면 양초를 켜놓은 빛인지 램프를 켜놓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해두면서 독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위에서 몸을 숙였으니까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다봤습니다. 창문의 틈을 살짝 본 것인지 아니면 문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머리를 살짝 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황제가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 앞에. 여기서 피포를 쓴 걸로 봐서 창문 사이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몸을 숙이고 몰래 조심스럽게 갔겠죠. 그리고 다시 숙였습니다. 자갈이 깔린 걸로 봐서 궁전으로 볼 수 있겠죠. 황제도 있고 자갈도 있고. 자갈 바닥에 다시 몸을 숙였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총알이 나의 뇌를 뚫고 나간 것처럼 의식이 없이 자갈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황제가 죽어 있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서바이브 다음에 충격이 나왔습니다. 서바이브를 좀 살펴볼까요? 서바이브는 넘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병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재난, 병 등을 이겨내다, 견뎌내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치사 뜨루와 함께 서바이브가 같이 사용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뜨루는 시간적인 느낌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견뎌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 병을 이겨냈다고 하면 병이 후유증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잔병 치레도 하고 그 병을 이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군인이 전쟁의 후유증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이겨냈다면 서바이브 뜨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30분 후 나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걸 보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지만 온 몸에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빨도 달달달 떨고. 그러면서 나는 자갈길에서 서 있었습니다. 뚫어지게 눈을 쳐다보면서 약간 정신 나간 눈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펠다운 그리고 스태거 투 마이 핏 그리고 스투드 이런 게 한 번에 보여야 하고요. 핍드루 그리고 스테어 인투 이런 것도 한 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관 안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는 관 안에. 이미 죽어서 관에 안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늦게 알았죠. 챔버가 있는 걸로 봐서 큰 방 정도로 보입니다. 그 방의 가운데에 관이 있고 그 관 안에 황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치사인과 앳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흔히 앳은 좁은 공간, 이는 넓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지문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챔버의 센터가 더 넓은 공간이고 관이 더 좁죠. 어떤 교수의 책에도 잘못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볼까요? 예를 들어 월크 단어 뒤에 전치사인의 좁은 장소 그리고 그 뒤에 앳의 넓은 장소로 쓰이는 것은 무척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란 단어도 이내는 좁은 장소, 앳에는 넓은 장소의 형태의 문장도 무척 많이 사용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앳은 좁은 장소, 이는 넓은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이고 쓰임새의 차이이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혼용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앳은 어떤 장소를 정점, 위치, 주소 개념으로 볼 때 그리고 활동과 관련이 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인은 삼면체를 염두에 둘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어서 나올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연관되는 순서대로 혹은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죽은 채 관에 안치되어 있죠. 조용하고 어느 정도 꾸며져 있겠죠? 왕이 죽었다고 빨개 벗겨 놓을 순 없겠죠. 굉장히 위험 있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은 가득 찼습니다. 절제된 힘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무거운 마음을 다독거려 주던 절제된 힘이 얼굴에 가득한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사구문을 하나 확인해 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영어 글쓰기 기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앞에 보면 희왕의 전체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어지는 글을 쓸 때 분사구문을 활용하면 아주 멋진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내용이 다 이해되셨나요? 영어를 많이 보다 보면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서 독해를 계속 진행하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독해 한번 다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도 미리 한번 독해해보세요. 그럼 이번 원서 독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